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마음과 이 기기를 보고 있는 눈, 이 둘은 과연 완전히 다른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얼굴일 뿐일까요? 이 정말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측면 이론론인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그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기 신호와 화학 반응일 뿐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마음-신체 문제라고 불리는 철학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주제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음-신체 미스터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중 측면 이론론을 만나볼 거고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양자물리학 비유도 들어보고 여기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뒷받침하는 실제 증거들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마음 신체의 미스터리입니다.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왜 다들 번번이 벽에 부딪혔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논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정신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은 그냥 완전히 다른 종류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별개의 세상이라고 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데카르트 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둘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한쪽은 물리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모든 건 물질이야. 정신? 그거 그냥 뇌작용일 뿐이야. 라고 했고요. 다른 한쪽은 관념론자들인데 천만에 모든 건 정신이야. 물질 세계는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지. 라고 주장했죠. 뭐랄까, 결국 둘 다 한쪽으로만 몰아붙인 좀 극단적인 해결책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아주 독특한 대안, 바로 이중측면 이론론입니다. 이걸 네 번째 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정신을 물질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반대로 물질을 정신으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안하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스피노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셸링, 윌리엄 제임스, 버트런드 러셀 같은 쟁쟁한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볼프강 파울이나 데이비드 봄 같은 20세기 최고의 양자 물리학자들까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적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정신과 물질은 애초에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하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두 가지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딱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은 하나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앞면이 보이고 뒷면이 보이는 것처럼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보세요. 위쪽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바로 정신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매일 겪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아래쪽에 있는 더 근본적인 실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실체는 뭐냐?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그냥 나눌 수 없는 중립적인 바탕 같은 겁니다. 와, 좀 추상적이죠? 괜찮습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비유가 현대 물리학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풀백 비유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끌어와서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여기서는 양자 얽힘 현상을 빌려서 아직 잘 모르는 마음 물질 문제 구조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나요? 양자 물리학에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얽힌 상태가 있죠. 이게 바로 이중측면 이론의 근원인 중립 영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얽힘이 풀려서 우리가 각각의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은 그 중립 영역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측면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구조가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의 연결이 얘 때문에 제가 움직인다는 식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관관계라는 점까지도 판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있는 이 정신과 물질, 이 둘을 붙여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신과 물질의 연결은 뇌가 생각을 만들어낸다거나 생각이 뇌를 움직인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둘은 의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혁신적인 주장입니다. 이 의미라는 게 두 가지 층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의미, 즉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과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저기 있는 진짜 물리적인 사과를 가리키죠. 이게 1단계예요. 하지만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면 제 사과라는 생각과 저 실제 사과라는 존재가 사실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더 심오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층의 의미가 바로 둘을 묶는 진짜 열쇠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이론이죠. 근데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과연 이런 모델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겪는 일상은 마음과 물질이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된 상태, 이걸 기준선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가끔 이 기준선을 확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동시성 현상 같은 건 이 상관관계가 평소보다 훨씬 강해진, 초과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유체 이탈처럼 내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것 같은 경험은 상관관계가 약해진, 결핍된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예외적 경험을 훨씬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이한 경험담 수준이 아니에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한 전문 연구소에서는요, 이런 예외적인 경험 사례들을 무려 3,000건 가까이 모아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분명한 경험적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중 측면 이론론이야말로 바로 그런 지적인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두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주 전체의 더 깊은 실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단지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한 단면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보일까요?